와, 너무 막강하다. 이거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폰세가 1차전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 제 기준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창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임창규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요 4차전의 옵션은 두 가지를 염두를 해줄 것 같아요. 치리노스가 다시 오느냐, 아니면 손주영, 송승기를 넣느냐는 결정적인 이제 견제라든지 2, 3루 때 2루 주자를 잡는다든지 이런 이제 포메이션 대부분 잡은 팀이 우승을 해요. 이 야구는 얼마나 배신자가 많냐면요. 제가 감독이라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자,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또 시즌 개막 전에 LG 트윈스를 5강 후보로 또 예측을 했는데 뭐 예측이 맞았죠? 5강 안에 들었으니까. 하지만 정규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LG가 정말 시즌 초에 정말 이제 극강의 모습, 정말 연승 궤도를 타면서 압도적인 1등을 달리다가 시즌 중간에 이제 하나이글스한테 역전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올 시즌 하나가 정규 시즌 우승할 거다라는 전문가 예측들이 많았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정말 예측을 했었는데 LG 트윈스의 이제 후반, 뒷심, 후반기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올 시즌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올 시즌 LG는 기대 이상으로 막강했다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치리노스 선수, 임창규 선수 두 선수가 워낙에 잘 던져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투수가 이제 톨비스트.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합류한 톨 허스트 선수가 정말 후반기 정말 압도적인 피칭을 펼치면서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어린 투수들 송승기, 손주영 이런 선수들도 너무 잘해줘서 이 1선발부터 5선발진 정말 너무나도 탄탄했다 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중간 불펜에서 이 마무리로 되는 그런 선수들도 다 잘해줬어요. 유영찬 선수 수술 후에 복귀하면서 또 좋은 성적 보여주고, 박명근 선수도 이제 작년 시즌에 조금 약간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냈다라면 올해 또 전반기에 정말 좋은 활약 펼치면서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LG 트윈스가 정규 시즌 우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타자 쪽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나도 이제 잘 치는 타자도 많고, 저는 또 타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과연 한국 시리즈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라떼 얘기해 가면서 2009년으로 한번 또 갈게요. 좀 오래되긴 했다. 그때를 또 회상해 보면서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다른 예능이나 뭐 이런 채널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축구가 힘드냐, 뭐 농구가 힘드냐, 야구가 힘드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게 예능적으로 너무 재밌는 포인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 포지션이 이제 힘들다고, 자기 이제 했던 종목이 힘들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힘들어요. 다 각자 스포츠마다 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야구는 이제 경기 수가 길다 보니까 144경기를 하면 정말 이 후반기, 아니야, 전반기 그냥 경기가 한 10경기 정도 시작하고부터 144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컨디션이 100%인 선수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항상 조금씩은 부상을 안고 144경기를 다 플레이를 해내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극기 훈련 온 것 같은 그 허리 찌뿌둥함, 목, 뭐 발목, 진짜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시즌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KBO 리그는 한국 시리즈 직행팀은 대략 20일 전후에 휴식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래서 대부분 팀의 감독님의 성향에 따라서 나뉘어지지만, 대부분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3, 4일까지도 일단 휴식을 취합니다. 1년 내내 플레이했던 선수들이 사실 4일, 5일, 일주일까지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감각적으로 잃거나 아니면 몸이 다시 초기화돼서 몸을 끌어올리는데 힘들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제 기준이지만, 왜냐면 그 몸이 1년 동안 전주훈련 2월달 때부터 9월까지 계속 해왔던 야구를 일주일 정도 쉬면
크게 감각적이나 근육의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제 느낌이 한 열흘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뭐 한 2주, 3주, 한 달이면 거의 초기화되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한 5일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5일을 다 쉬는 팀은 없어요. 대부분 길어봤자 한 3일 정도일 건데 그리고 4일차 때부터는 조금씩 웜업을 하면서 약간 회복 훈련의 느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캐치볼도 하고 타격 훈련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제 강도 높은 훈련 하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이 시작하고 한 열흘 정도 남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시합에 맞는 훈련들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타격, 수비, 러닝 이런 것보다도 한국 시리즈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작전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이 작전은 번트도 있고 치고 달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남발하진 않아요, 야구는. 단 한 번의 작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이런 게 중요한데 그 단 한 번의 작전이 뭘까? 정말 프레셔가 있는 상황들, 한 점 차, 살얼음판, 경기 후반 이럴 때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하는 시간들을 대부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제 견제라든지 2, 3루 때 2루 주자를 잡는다든지 이런 이제 포메이션, 이런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수비 연습을 많이 하면서 확실하게 맞춰요. 정립을. 정말 프레셔가 있고 1점 차에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작전들 연습을 많이 하고 2009년도에 혹시 특정 상황으로 게임을 갖고 온 경험이 있으세요? 2009년도는 그 SK라는 팀이 워낙에 다양한 작전을 구사를 했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웜업을 하면 무조건 디펜스 연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배팅을 하면서 사이드에서 수비를 하는데 정근우 박재상의 막 더블 스틸, 런앤히트 이런 뭐 다양한 작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1-3루 런다운 플레이 있잖아요. 1루 주자가 뛰어서 갑자기 중간에 일부러 걸려서 포수가 2루 송구할 때 이제 홈 들어오니까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투수가 이제 카트를 해야 되고 막 이제 다양한 작전 연습을 다 해놨는데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하니까 우리가 틈을 안 주는 거야. 상대에게. 다 그냥 완전히 마스터 해버리고 시합에 들어가보니까 상대도 시도를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최고네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 작전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매 시리즈 정말 중요한 경기 때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 경기를 잡잖아요. 대부분 잡은 팀이 우승을 해요. 그만큼 그 디펜스, 작전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하게 연습을 아마 할 거예요. 투수 같은 경우도 이제 피칭을 시작하고 경기도 뭐 2군 내지는 이제 다른 팀들이랑 청백전 내지를 하면서 투수들은 이제 몸을 좀 유지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1차전의 중요성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구 팬들 그냥 기사만 보도 나와. 1차전 승리팀이 우승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1차전의 이제 중요성이 상당히 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도 두 번째 2차전 선발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조병현 감독님 저한테 그랬어요. 1차전은 혹시 우리가 진다면 2차전은 확실히 이겨줘야 된다. 물론 감독님이 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뭐 좋게 돌려서 이야기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1차전을 졌을 때 2차전을 좀 잡을 수 있는 투수가 필요해요. 근데 LG엔 누가 있다? 톨 허스트, 치리노스. 이 외국인 두 선수 원투펀치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임창규의 카드도 있죠. 일단 선발진은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뻔해요. 단기전 7차전을 치르는데 1선발부터 5선발까지 필요가 있을까? 절대 필요하지 않다. 1차전, 2차전 하고 하루에 휴식기를 갖고 또 3차전, 4차전을 합니다. 옵션이 있죠. 1, 2차전을 가져갔을 때는 송승기와 손주영 카드가 절대 나쁘지가 않죠. 지금 10승 투수가 4명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발 투수에는 이제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임창규 내지는 송승기, 송주영이 롱릴리프로 갈 수가 있어요. 1+1은 귀요미가 아니라 이 두 선수가 6이닝을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막강한 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발 투수의 중요성 전 너무나도 높다고 보고요. 이런 이야기 너무 또 많이 했지. 야구는 투수 노름입니까? 투수들은 다 투수 노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자들은 공감 안 하는 타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즌이 끝나고 보니까 팀 평균 자책점을 보자고요. 우리 상위권 팀이 다 평균 자책점이 낮아요. 거의 순위가 평균 자책점 순위대로 정해졌어.
요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중요한 거는 그거죠. 1, 2선발은 외국인 선수 2명이 아마 차지할 게 90% 이상, 90% 이상 저는 이제 유력하다고 보고, 임창규의 쓰임새가 저는 이제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임창규라는 선수를 이제 어떻게 쓸까? 왜냐면 톨 허스트 선수가 우한이잖아요. 그러면 치리노스, 톨 허스트, 임창규 우한 3명을 쓰느냐? 아니면 치리노스, 톨 허스트 다음에 손주영 내지는 송승기를 쓰면서 그 뒤에 임창규를 붙이느냐? 요것도 좀 고민일 거고, 또 반대로 치리노스, 토러스트와 임창규의 투구 스타일은 전혀 다르죠. 임창규는 윽박 지르는 것보다 타자를 요리조리 좀 양념을 치고 떡밥을 던지면서 낚시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다 장점이 있어. 임창규의 장점은 낚시가 통하는 날은 이닝을 쉽게 끌어가. 근데 그 낚시가 안 통하면 이닝이 길게 끌어가.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임창규 뒤에 없다, 투수가. 바로 중간이 붙는다. 그럼 임창규 선수도 부담이지. 왜냐면 투구수가 많게 가면 긴 이닝을 못 먹으니까. 근데 뒤에 송승기, 손주영이 일단은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손주영, 송중기를 먼저 쓰고 임창규가 중간에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임창규의 쓰임새가 나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면 임창규는 구위형이 아닌 정말 경기의 운영형이기 때문에 나는 임창규 선발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 야구는 정말 다양한 여러 야구관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 기준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창규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임창규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1, 2차전을 이겨도 3차전에 임창규가 중요하고, 진짜 게임을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그 상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투구를 펼치느냐, 아니면 1대1, 1승 1패의 3차전, 2패의 3차전, 2승의 3차전. 그러니까 매 경기가 중요하지만 그 임창규가 그 3차전에 나갔을 시 투구에 따라 그 시리즈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저는 해봤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2023년도 한국 시리즈 때는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자책점은 하나인데 3과 3분의 2이닝 82구,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길게 가버린 거예요. 그때도 창규가 시즌 때는 성적이 상당히 이제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라는 자체가 큰 경기와 일반 우리 시즌의 경기랑 약간은 달라요. 이건 단기전과 이제 장기전의 차이점인데, 사실 장기전은 내일 또 기회가 있고 다음 달,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는데, 이 단기전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투수들은 진짜 말 그대로 쫄리기도 하지만 사실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은 부담이 돼. 왜냐면 그 한 점 한 점을 아껴서 줄 필요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창규 같은 투수가 이제 볼 개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지. LG가 이제 94년도에 우승을 하고 2023년도에 우승을 했어.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LG 트윈스 선수들은 그만큼 부담이 있는 경기였어요. 23년도에 우승을 못했다면 또 한 번의 그 안 좋은 징크스가 또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우승을 한 거고, 또 그때 창규 선수가 던지면서 긴 이닝도 못 던지고 투구수도 많았다. 그거는 이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한 거지. 너무나도 똑똑한 투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국 시리즈에서 어떠한 투구를 하겠다 벌써부터 계획이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상대팀의 타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의 공을 어떻게 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나올 거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야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이제 줄어든 거죠. 임창규 선수가 근데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는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올 시즌이 커리어에서 제일 많이 던진 해더라고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요거는 일단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괜찮다고 봐요. 창규 선수가 이제 언론에 공개되어 있지 않는 부상을 숨기고 던졌으면은 요거는 조금은 이제 힘든 수준인데,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라 그러면 전혀 이건 부담되는 수치가 아니다 라고 봐요. 왜냐면 이닝이 긴 거보다 투구수를 봐요. 그러니까 적당한 투구수, 100개를 넘기지 않는 투구를 하면서 잘 던졌으니까 이닝이 늘어난 거라, 이닝이 뭐 10이닝, 20이닝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힘이 빠진 거 아니냐, 나이도 있는데, 요렇게 보는 건 저는 너무 이제 아마추어적인 시선이다. 그래서 이닝이 많아도 로테이션을 뭐 빠르게 투입된 적도 없었고, 투구수도 뭐 100개 정도에서 이제 항상 맞추면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체력의 저하,
이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20일 내외로 휴식 기간을 가져요. 그렇다면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오냐면 우리가 한 7월부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진짜 몸이 진짜 녹초가 돼. 막 진짜 천근만근에다가 막 호텔 들어가면 막 진짜 씻기도 귀찮을 정도로 침대에 누우면 막 바로 잠이 오고 막 이 정도인데 다 9월이 되고 한국 시즌 될 때 보면 날씨가 선선해. 그러면 야구장이 딱 나가면 원래 표정이 다 이러거든. 야구장이 딱 해를 보면 표정이 이렇게 돼. 아 진짜 날씨 뭐야 이렇게 되다가 그때 되면은 눈이 탁 떠지고 선선하면서 컨디션이 싹 올라와. 근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기고 한국 시리즈 들어오는 팀들은 그렇게 오질 않지. 똑같아. 시즌이랑 막 좋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막 이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한국 시리즈 항상 1위 팀들이 1차전 고전하는 게 타격 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자는 이제 실전 안 하면 감이 좀 떨어지는데 투수는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은 경기 안 던져도 돼. 그러니까 청백전을 하던 연습 경기를 하던 라이브 BP를 던지던 저는 안 던져도 불안하지가 않고 그냥 바로 1차전, 2차전 던지면 되는데 되려 코칭 스텝에서 불안해해서 꼭 투구를 하라고 해. 근데 나는 항상 저 괜찮아요 하다가 성민아 그래도 한번 해줘. 근데 나는 이제 라이브 BP가 뭐가 부담되냐면 라이브 BP라는 거는 타자를 세워놓고 투수가 피칭을 하는데 구종을 알려줘요. 대부분 직구 그럼 타자를 직구 치고 슬라이더 그럼 슬라이더 쳐.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시합 때는 겁이 안 나거든. 근데 라이브 BP 할 때는 타자가 알고 치기 때문에 바깥쪽 직구 그러면 바깥쪽인 줄 알고 들어와서 치잖아. 그러면 공이 나한테 날라올 것 같은 거야. 그럼 자꾸 던지고 내가 이렇게 수비를 하니까 이게 너무 밸런스가 깨져. 차라리 난 라이브 BP를 하기가 싫어. 근데 코칭 스텝이 불안해 하니까 나보러 이제 던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던지면 항상 막 진짜 막 무서워서 막 던지면 이렇게 막 하거든. 시합 때는 오면은 난 진짜 막 가슴으로라도 막아서 아웃 시킬 수 있는데 그때는 꼭 이게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그러고 내 기억에는 뭐 이제 현종이랑 야구를 많이 했으니까 현종이는 항상 체크를 좀 해야 되는 편이었어. 지금은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항상 라이브도 던져야 되고 피칭도 좀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런 좀 감각을 좀 익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선수에 맞춰서 코칭 스텝도 조금은 이제 선수에 맞춰서 좀 해줘요. 왜냐면 사실 선수가 컨디션을 맞추는데 거기에 코치가 개입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밸런스가 틀어지거나 컨디션이 조금 꼬이면 이게 큰 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코치들도 다 해봤잖아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로테이션을 정하고 투구수라든지 이런 걸 하고 꼭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요. 연습을. 그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정작 시합에 들어가면 몸이 안 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있고 좀 회복이 됐어야지 늦어도 순간적으로 힘으로 팍 그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왔다 해서 돌리는데 힘이 없으니까 웅 해서 늦어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야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촌놈 마라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팡 하면 막 달리다가 중간에 지쳐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이제 체력 안배를 또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모든 선수들이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아마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선수님은 2009년도에 2차전 7이닝 무실점 막으시고 6차전에서는 5이닝 3실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선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시리즈 한 게임이 뭐 정규리그 한 두세 게임 같은 피로도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집중력의 차이, 그러니까 매 경기 집중을 하는데 이상하게 경기가 끝났을 때 진짜 뭐 몸이 팍 퍼지는 경기들이 있어. 그게 좀 한국 시리즈나 뭐 플레이오프 경기가 좀 그러지 않나라고 싶은 게 그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2배, 3배 좀 많은 느낌? 이런 거죠. 이제 정규 시즌 때면 사실 경기 초반부터 3회, 1.2점 줘도 돼. 우리 공격 7번 남았어. 약간 그런 피칭을 한다면 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시리즈 때는 공격 7번 남았어가 좀 배제가 되고 우리는 계속 최소 실점으로 막아야 되니까 그 공 하나하나를
조금 쉽게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 이 모서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투구수도 많아지고 경기도 길어지고 그 위기를 넘기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또 다시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집중도가 풀렸다 강화됐다 이게 반복이 되면서 횟수가 많아지니까 좀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진짜 아무리 잘하는 야구 선수도 레전드 선수도 그 큰 경기를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경험이 많은 게 나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매도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다고 실수도 해본 사람이 실수를 좀 덜해요. 그래서 그 큰 경기의 경험 이건 이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수님은 데뷔하시고 첫 포시즌이 한국 시리즈 선발이셨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들 진짜 20살 때부터 많이 들어봐가지고 화장실 들락달락하고 막 떨려 이럴 때 진짜 하나도 안 떨렸어 나는. 그거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 이 중요한 경기일수록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컨트롤을 막 해. 그냥 계속 똑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려는 마인드 컨트롤이 그냥 매 경기, 특별히 국제대회, 뭐 결승전, 정말 공 하나에 승패가 바뀌는 경우도 그냥 나는 다 똑같아. 항상. 그래야지 내 경험상에 결과가 좋았어. 내가 이걸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구나. 어렸을 때 많이 느꼈고. 너무 이 타자 잡고 싶어. 진짜 미치겠어. 근데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 야 쳐! 그러고 주니까 잡네 그 타자를. 뭐야 이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구라는 게 진짜 신기해. 내가 진짜 저 타자한테 맞기 싫고 잡아야 되고 이 상황에 안타 한 방이면은 역전당하고 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막 진짜 있는 똥심까지 쓰면서 던져봐야 그 타자들은 다 쳐.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 그래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냥 쳐라. 그러고 가운데 던져줬더니 빵 치고 플라이 뜨니까 아씨 아까워 이걸 못 쳐 이러고 뛰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너무 좋은 공만 던진다 그래서 타자들이 못 치는 건 아니네. 너무 치기 좋게 던져도 너무 치기 좋아서 못 치는구나. 약간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손장난도 좀 쓰고 간절함은 중요하지만 너무 간절함은 투수한테는 약간 방해 요소가 되는구나. 너무 많이 봤지 정말. 예를 들어 곽정철이라는 투수, 그 투수의 간절함은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간절함인데 경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 간절함이 통하질 않으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진짜 막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못 던지고 위로해 주려고 트레이너실 갔더니 트레이닝 베드가 있어요. 정천한테 허락 안 맡아도 되겠지? 트레이닝 베드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손톱이 막 다 벌어지고 그 트레이닝 베드 가죽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솜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난 이게 웃겼어.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잘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막 그냥 아우 씨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긁고 있으니까 난 좀 웃겼어. 그래서 가서 야 괜찮아 그랬더니 막 듣지도 않고 막 으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 너무 간절하면 그 실패를 현명하게 못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도라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실패했을 때 조금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줄 아는, 장난스럽게 넘기면 안 되지. 너무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걸 좀 현명하게, 그것도 멘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머릿속에서 빨리 좀 빼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감정이 그 중요한 경기에 이 경기는 더 잘해야지 이런 건 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에 좀 좋은 투구를 좀 펼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을 들고요. 그 전에 어쨌든 베이징을 갔다 오셨으니까 그것도 좀 도움이 됐나요? 도움 많이 됐죠. 진짜로. 큰 경기를 이제 그때도 많이 해봤고, 그때 우리 9전 전승으로 우승했는데 미국전에도 정말 타이트한 상황에서 올라가서 물론 안타로 맞아서 역전당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한일전, 뭐 쿠바, 대만전 다 투구를 하면서 계속 결과가 좋으니까 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자신감도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긍정적인 경기가 5번 있고 못하는 게 하나 있고 긍정이 또 5개 있고 못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못했을 때 또 잘하면 되지. 요게 되는데 반대로 5경기 못하다가 하나 잘하고 또 5경기 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나란 선수도 사실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만큼 이 멘탈이 조금 필요하다. LG 얘기도 좀 돌아가가지고 네. 아까 뭐 3선발, 4선발 말씀하셨는데 4선발 후보가 송승기, 손주영 두 분이잖아요. 어떤 선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손주영 선수는 어쨌든 경험이 있고 송승기는 신인이니까. 송주영, 송승기 선수가 일단 너무나도 비슷한 성적을 거뒀어요. 시즌 성적이 되게 비슷하게 거둬서 영경혁 감독님도 그렇겠지만 어떤 선수를 어떻게 쓸지는 뭐 감독님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싸움을 하느냐 아니면 그 20일 남짓하는 내외되는 기간 동안에 컨디션을 보고 기용을 하느냐 이 싸움인데, 이 야구는 얼마나 배신자가 많냐면요, 시즌 전 스프링 캠프 그 다음에 시범 경기 또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한 컨디션을 보여준 선수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정말 걱정했던 선수들, 너 괜찮아? 너 괜찮은 거지? 얘 어떻게 했지? 걱정했던 선수들이 말도 안 되는 MVP급의 활약을 펼치기도 해요. 야구를 오랫동안 해봤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보다 더 잘 알 거라고 믿어서 저는 이제 영 감독의 선택일 것 같고, 제가 감독이라면 저는 이 시즌을 치르면서 이 선수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컨디션이 정말 바닥이었을 때, 밸런스가 바닥이었을 때 경기 운영을 풀어 나가는 게 조금 더 현명했던 선수를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감독의 계산이 되는 선수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컨디션 좋은 선수 딱 올렸는데 어라? 희한하네? 얘 왜 저래? 했을 때는 감독도 멘탈적으로 갑자기 급해지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선수의 계산이 서는 선수를 저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고점이 높은 선수보다 저점이 더 낮지 않은 선수. 저는 그래요. 그래서 1, 2, 3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1선발 치리노스, 2선발 토러스트, 3선발 임창규, 선발 3명. 일단은. 그리고 1차전, 1, 2차전 하고 하루 이동일 하고 3차전 하잖아요. 요 4차전의 옵션은 두 가지를 염두를 해줄 것 같아. 치리노스가 다시 오느냐 아니면 손주영, 송승기를 넣느냐는 이 1, 2, 3차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이네. 이게 일단은 저는 1, 2, 3은 정했어요. 치리노스, 토로스, 임창규인데 4선발이 이제 송승기나 송주영이냐인데, 옛날에 김광현 신인 때 한국 시리즈에서 던졌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신인의 패기 같은데, 또 반대로 잘했던 선수가, 어린 선수가 잘했는데 시리즈에서 못하는 것도 또 많이 봤단 말이지. 그리고 제가 사실 송승기냐 손주영이냐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LG 경기를 해설도 몇 번 안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사실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요건 요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재미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재미여도 전문가답지 않은 추측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영경 감독님 저는 선택 같습니다. LG가 이제 1위로 한국 시리즈 가고 2위가 한화인데, 하나가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진짜 강한 원투펀치랑 준수한 1, 2, 3, 4선발이 있는 팀이랑 한국 시리즈 같은 단기전에서 어떤 팀이 좀 더 승산이 있을까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냥 가정. 근데 LG가 한국 시리즈에 있고 이제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왔어. 근데 1선발 진짜 짱이야. 폰세, 와이스 있고 치리노스, 토러스트 있는데, 폰세는 뭐 윤성민 이후에 21세기 4관왕을 달성을 했으니까, 또 와이스도 그거에 못지않은 또 혀 깨물었다. 왜 혀를 깨물어? 아파. 와이스 선수도 이제 그거에 이제 못지않은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고,
취리노스도 또 안정적인 또 좋은 성적. 토로스도 후반기에 너무 잘했어. 와, 너무 막강하다. 이거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근데 로테이션상 어떻게 될까요? 폰세가 1차전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 그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4차전에 끝났던 5차전에 끝났던 폰세는 4일 쉬고 나올 확률이 또 높고, 그러다 보면 전에 한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 올라오는 과정에 얼마나의 그 한 경기의 피로도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르고 올라왔을 때는 아무래도 폰세 와이스가 좀 지쳤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게 편하죠. 팀의 운영으로 입장으로서. 근데 지치지 않을 수도 있죠. 진짜 뭐 옛날에 최동원 선배가 한국 시리즈 4승 하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바랄 뿐이고, 어쨌든 1선발 1선발 2선발 2선발 맞대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LG는 쉬었고 여기는 치고 올라오고 던지면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힘적인, 체력적인, 집중력적인 뭐 이런 요소를 봤을 때 LG가 높으나, 한화는 경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라는 거를 좀 타 있는 상태고, LG는 분위기가 없는 상태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딱 붙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여서 나는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려면 한화 이글스가 예를 들어서 뭐 4차전에 끝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폰세 와이스 던졌을 거고, 류현진 던졌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문동주 이제 던졌을 거예요. 폰세 나올 수 있네? 5일 쉬고 나오죠. 그래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의 피로도가 좀 얼마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마운드에서 던질 때 진짜 피로하고 몸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데 공이 잘 안 들어가요. 몸에 아무런 거부감, 불편함이 없어야지 던졌을 때 원하는데 꽂히거든. 근데 조금이라도 목이야, 어깨야 이러면 그 공들 다 이렇게 빠져서 타자들이 다 때려내요. 이게 진짜 역대급 투수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키포인트일 것 같아. 양 팀의 1, 2, 3선발까지의 그 매치업. 나는 이게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이런 적이 있었나? 양 팀의 진짜 선발이 막강한 라인업에 한국 시리즈에서 맞대결한 적이 있었어요. 핵심은 그 선수들이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싸움일 것 같고, 그만큼 중간 불펜 마무리, 이 싸움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한 점 차, 2점 차의 살얼음판이 불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투수전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한국 시리즈는. 네, 일단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 진출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2023년도에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경기를 제 두 눈에 담고 싶어서 티켓팅을 했었는데 제가 실패를 했었어요. 야구를 하고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94년도에 우승을 했던 팀이 2023년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저도 타이거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승이라는 걸 경험했지만 그 우승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들과 그 장면들을 기억하게끔 해주고 싶어서 이제 네 자리를 하다가 실패를 하긴 했는데, 자, 올해도 제가 그런 장면을 좀 두 눈에 담고 싶어서 아마 한국 시리즈는 정말 직관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장면을 저는 이제 눈에 담고 싶어요. 평생 기억을 하고 싶어요. 그게 방송으로 보면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선수들이 행가래 하는 모습, 뛰어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감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좀 감정이입이 돼서 옛날에 그런 좋았던 추억들이 막 생각나니까 그런 걸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LG 트윈스가 이제 올 시즌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을 했고, 정말 이 10개 구단의 모든 선수들, 모든 코칭 스태프들 진짜 이 144경기 하루하루 살얼음판 경기를 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선수들 잘하라고 또 한편에서 응원 열심히 해준 우리 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는 우리 가을 야구 또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팀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과연 올해의 챔피언 반지야, 트로피는 과연 어떤 팀이 들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볼래요? 아니, 나랑 어떻게 봐? 저랑 같이 응원해 보아요. 야구 대신 얘기를 던지네. 마운드를 넘어서 이제는 화면 속으로 야구는
오래된 추억이 되고 여긴 새로운 무대 마운드를 넘어서 웃음이 홈런처럼 터져 모니터가 내 관중석 여긴 또 다른 경기장